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본인의 위치나 지위에 대한 허무함이나 회의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를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혼을 해야겠다. 좀 많이 다르죠. 첫 번째 주제 좀 이혼해서 네. 한국인의 이혼율 지금 2023년 지금은 뭐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요, 사실은 이혼율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치로 잘 나올 것 같지만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요? 왜냐면은 2022년도 작년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결혼한 커플들이 19만 쌍이 조금 넘고 작년에 이혼한 쌍이 9만 쌍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반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이혼을 한 커플들은 2022년도에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반 정도 했으니까 50% 정도 아니냐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수치인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실혼이 굉장히 많아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한 채 이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커플들은 이혼을 한 게 맞는데 통계치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신고 건수만 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통계는 부정확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체 사이즈를 나의 신체 사이즈를 볼 때 가장 정확한 사실 눈바디 아닙니까? 눈바디. 다이어트 중이시죠? 몇 킬로 빠졌어요? 뭐지? 윽박 지르세요? 현재 4, 5kg. 4, 5kg. 그냥 좀 헬스케진 것 같다, 진짜. 네네네. 요즘 주 6일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게 눈바디로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만 봐도 확인이 되는 게 친인척들, 외가 친가 혹은 지인들, 주변인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외가 친가 중에 3남매 중에 한 명은 이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다 화목한가요? 저희는 맞죠? 저희 가족은 없어요. 친가 쪽은 없고 외가 쪽에 한 분 계신가? 되게 화목한 가정이다. 보통 보면은 외가 친가 해가지고 고모, 삼촌, 이모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줄줄이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혼을 한 것 같고. 진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들 봐요. 주변에. 실제 그러세요?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친구들 한번 보세요. 3명 중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3명 중에 1명은 사실혼이든 법리혼이든 간에 제 지인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제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내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걸러서 하나야 그냥.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30%는 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30% 넘는데 50%는 안 되고 그냥 제 체감상으로 한 35%? 그 정도로 아마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방금 변호사님 멘트에서 좀 궁금한 거 생겼는 게 요즘에는 결혼해도 결혼식 해도 혼인신고 바로 안 하고 늦게 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살아보고 혹시나 내가 이제 이혼하게 됐을 때 흔적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신고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를 재는 거 자체가 신뢰를 주는데 약간의 흠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고 하면 뭐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기다려줘야겠죠. 지금 미혼이라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완전히 연애하고는 달라진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일단 살아봐라. 그러니까 아기 낳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권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상했잖아요, 사실은. 예, 왜 이상하다. 쟤네 좀 약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로 신고하는 커플 거의 못 봤어요. 바로 하냐, 뭐 나중에 늦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가정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이혼이 이어진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시는. 혼인신고를 안 한 채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결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틀어지기 쉽고 이혼을 하기 쉽죠. 근데 또 하나가 그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집. 네,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집 때문에 1가구 1주택 그걸 유지를 하려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출산이라든가 뭐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생활 하다가 이혼을 고민할 하나의 이제 좀 막아주는 장치들은 조금씩 되는 건 확실하네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게 일방이 싫다고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법률혼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엄격하죠. 그렇죠. 자기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하면 좀 살아보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갑자기 또 이제 바뀌어 또 금방 이렇게 또 그러니까 수긍을 왜냐면 하시고. 바로 안 되니까 좀 약간 이해가 더 가는 부분도 있네요. 자, 제가 좀 또 알아보니까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45에서 55세 사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이게 맞는지랑 맞다면 왜 그때 이혼을 좀 많이 하는지.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려준 거예요. 네. 유튜브랑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요때가 많이 한다던데. 22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요,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 초반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느 연령대에 이혼율이 많은지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다 10% 후반에서 거의 비슷해요. 18%, 뭐 17%, 뭐 16%,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난히 어떠한 연령대가 특별하게 높거나 낮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40대 초반이 조금 더 많다. 네네. 자, 그러면 혹시 30대, 뭐 40대, 50대, 60대 어쨌든 나이대가 다르니까 연령별로 이혼 사유도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 많이 달라요, 이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제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외도. 이게 가장 크고요. 그건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20대에도 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0대에도 외도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사정들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는 20대는 잘 없으니까 30대 초반 신혼 이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혼이 사실은 선택이고, 그래서 되게 심사숙고하게 했는데 딱 살아보니까 아니야.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 이거를 이제 가장 통틀어서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격 차이보다는 생활 방식, 생활 태도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문제. 50대 이상의 그 부부들 사이에서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과 30대들의 돈 문제랑은 전혀 달라요. 50대 이상, 4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돈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상대방이 돈으로 쫀다거나 돈으로 갑질을 한다거나 생활비가 지급이 안 된다거나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을 토로하시지만 30대 이혼들은 이게 동일한 돈 문제라고 하지만 이 돈의 관리, 누가 덜 쓰고 누가 더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는 수순이 많고요. 좀 살아보고 뭐 생활 방식도 안 맞아. 그리고 돈 문제도 티격태격 계속해. 그러면은 이혼하는 수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 가장 많다고 하는 거 40대는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고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사와 양육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죠. 이건 단순히 양육과 가사를 아내가 혼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분이 하도 막 부인이 너무 막 윽박 지르고 막 안 도와준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나한테 막 분노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오히려 남자분들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 거의 다다른 분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분들이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는 많은데요.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나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본인의 위치나 지위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나 회의감 어떤 거냐면 맨날 얘기하듯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버는 기계 ATM기 이런 걸로 취급을 당하는 그렇죠. 예. 집에 가도 뭔가 환대나 뭐 따뜻한 대접 못 받고 따뜻한 어떤 느낌 그죠. 부부 배우자와 뭐 정서적인 어떤 교류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무만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를 식모로 생각한다.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봉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둘 다 좋은 태도는 아니죠. 네,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60대 돼가지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들은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미 뭐 그런 성격 차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들이 그죠?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아까 40대에서 이제 양육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너무 예민해요. 예를 들면 저는 여자가 전업주부예요. 그다음에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직업이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직업이 있고 남자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더라도 전 똑같아요. 한쪽이 이제 전업주부잖아요.
당연히 가사를 하는 거고 한쪽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양육은 전 같이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 맞죠? 그게 예, 양육은 함께 하는 게 맞죠. 너무 예민해요. 이런 말씀 맨날 들으면 너무 예민해서 막 악플이 달리고 막 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독박 육아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막 남자분들이 난리가 나요. 그럼 독박벌이는 없냐?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한데 육아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네. 제 생각에는 바깥에서 일을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나와 동년배거나 어쨌든 뭔가 대화가 가능한 건데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대화도 안 통하고 뭔가 내가 사회생활에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성장도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세상에서 나만 좀 뒤처지는 느낌.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고 이제 생계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퇴근과 주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은 남편이 퇴근을 하면 기대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좀 봐주기를. 좀 봐주기를. 근데 남편도 힘들게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쉬고 싶죠. 부인은 남편을 보면서 쉬고 싶어요. 주말엔 둘 다 쉬고 싶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일방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심하다는 거죠. 이해갑니다. 예. 아주.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일하는 때는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는 서로가 좀 함께 같이 하는 게. 주말에도 조금 전업이라고 해도 부인한테 자유시간을 좀 주면은요. 맞아. 아주 사실은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쵸. 엄마들이 원하는 게 되게 큰 게 아니거든요. 나의 자유시간 2시간. 사실 집안에서만 아이랑만 있으면 얼마나 그건 갑갑하겠어요.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밭을 4시간 맬 거냐 아이를 4시간 볼 거냐 하면 다 밭 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도 같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풀리기를 너무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처음 경험해보고 가사와 양육의 어려움을 아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 30대에서는 돈 관리로 좀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만약에 이제 결혼 전에 빚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이제 준비하다가 결혼식 직전에 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거 뭐 묻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엎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다 반려빚이 있지 않아요? 반려빚 없어요? 빚 없어요? 어떤 빚이요? 반려빚 영원히 함께 반려자같이 함께 하고 갈 빚 반려빚. 저는 사실 빚이 없습니다. 내가 소문은 들어서 위험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소문이 이 바닥에 났더라고요. 네네네. 집을 살 때도 빚 없이. 빚이 없어요? 네. 저는 빚이 10억이 넘거든요. 가감한 투자자. 하지만 그만큼 레버리지도 크게 얻을 때는 이제 수익을 크게 얻는 거죠. 빚 같은 경우에요. 되게 조금 참 힘들죠. 근데 이제 빚이 나중에 결혼 시 혹은 결혼 이후에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결혼할 때 그걸 숨기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가치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빚은 낼 수 있는 대로 내야 돼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은요 결혼을 해서 사기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뭐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위해서 빚을 진 거면 그래도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이게 뭐냐면은 예를 안 들어서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유 우리 사위가 7억짜리 집을 해왔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빚이 5억이야 거기에. 그러면 이제 좀 느낌 다르죠. 느낌이 마치 사기 결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막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누군가가 2억을 해왔어. 근데 거기서 1억 8천이 전세자금 대출이었어. 근데 이걸 나중에 안 거죠. 미리 말 안 하고 그냥 뭐 처가나 본가에서 2억을 해준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사기 결혼 아니냐라고 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고. 사실 이건 미리 말 안 한 건 문제가 있죠. 맞아요. 말은 해야 돼요. 결혼 전에 그게 파토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슬픈데 학자금 대출 속였다고. 막 이런 거 막 나중에 이혼하시면서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돈 관련된 거는 어쨌든 밝히는 게 맞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경제적인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서로 빚이 있든 없든 이걸 오픈하고 시작을 해야지.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가장 이제 큰 문제이고, 그렇죠. 예. 확실히 없어요? 없습니다. 훌륭한 정말. 정말 1등 신랑감이에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도 낮겠죠, 저는. 또 잘난 척도. 아니, 수익이 낮다고요. 수익이 낮다고? 수익이 낮다고.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수익이 낮다고? 네. 아유, 요즘에는 투자 안 하는 게 재테크잖아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빚을 질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진짜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좀 자고 싶어요.
정말로. 물론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막 많이 다 벌었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